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그 12장의 재무관리입니다. 이제 경영의 분별, 강론에서 이제 그 우리 재무관리하고 이제 생산관리, 생산운영관리가 이제 생산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챕터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게 재무관리는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뉴스나 방송이나 어떤 신문을 통해서도 재무관리 분야에 관련된 많은 소재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A를 한다거나 어느 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망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부터 또 주식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죠. 특히 우리가 방송 연예인들, 특히 뭐 코미디언이나 뭐 방송 연예인들이 주식 투자해서 뭐 수십억씩 손해 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저 앞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새 또 젊은이들 사이에 암호화폐를 그냥 묻지 마 투자들을 막 하고 있는데 재산이 뭐 수천억 원 있으면 뭐 그 투자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뭐 예상됩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 관리에 관련돼서는 최근 한 5년 동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재무 관리에 관련된 연구, 이 큰 범위에서 보면은 경제학의 한 분야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금융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대학원 전공 과목으로도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4년제 대학 하나의 과목으로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분야인데 이 재무관리에 관련해서는 또 투자론이라든가 뭐 증권시장론 뭐 이런 식으로 서브 항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한 번 강의를 해서 마스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맛배기 하는 정도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 그러니까 말 들으면 뭐 돈에 관련된 관리예요. 재무가. 우리 표지에서 보면은 표지 그 뒷표지에 보면은 한 달 만에 2배로 뛴 비트코인 해가지고 요즘 그 언론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요 밑에 그 자료를 보시면은 한국경제 올 1월 8일 날 난 뉴스예요. 기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하기 하려면은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분야고, 그러나 다만 맨 밑에 있는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다.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가격이 그 플렉츄에이션 오르락 내림이 엄청 심하고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투기꾼들의 놀이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은 관심 딱 끊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이 재무관리에 관련돼서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한삼 뉴스를 탔던,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한경이 생활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청소기, 바닥 스팀 청소기 같은 거 아마 집에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이 여성 경영자가 그 뭐 표상도 많이 받고 여성 경영으로서 성공한 케이스로도 많이 소개됐는데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이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또 작년에 뭐 온갖 뉴스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 금호그룹은 사실은 저 광주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금호고속을 모태로 해가지고 상당히 큰 기업으로 컸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이란 항공기 회사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대우건설하고 그 대한통운을 인수했다가 결국은 자금난에 사업이 위험에 몰려가지고 회사가 지금 공중 분해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투자 분야에 관련된 얘기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학습지, 웅진스크비 학습지 갖고 공부한 학생도 많을 거예요. 여기도 원래는 그 윤모 씨라고 하는 그 회장이 카세트 테이프 할부 판매하시던 분이에요. 영어 테이프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웅진싱크비라는 회사를 키워서 학습지에서 크게 성공했죠. 그래서 사업 확장하다가 그 무슨 그 뭐야 냉각수를 파는 기계도 성공을 했고, 그런데 더 욕심을 내서 극동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인수합병했다가 회사 전체가 해체되는, 그룹이 해체되는, 그래서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갔다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전망은 좀 어두운 상태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카페베네라고 그 우리나라 커피 음료 시장에 국내 브랜드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었는데, 이 회사도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또 음료 산업에 무슨 망고 주스인가 여기 진출하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결국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회사를 다 소위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한 회사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돈은 사실 몇백만 원 투자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몇 천억에서 몇 조 원대의 투자를 할 때는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화약그룹도 대우건설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계약금만 한 3,600원을 지불했다가 결국 포기함으로써 3,600원을 손실을 봤죠.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그거 정도 손실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이 재무관리예요. 재무관리. 뭐 한없는 사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거고, 우선 책으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재무관리는 크게 네 챕터로 재무관리 개요를 살펴볼 것이고, 화폐가치의 환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100만원과 12월 31일에 100만원은 명목적으로는 같지만은 결국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 자본 조달 결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했고, 자,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FM 이렇게 약자로 쓰기도 해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자본 조달 결정,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투자 결정을 한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가정에서도 뭐 이사를 계획한다거나 뭐 조그마한 가게 같은 것을 더 확장한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내 저축한 거 갖고만 써도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동업자를 구하기도 하겠죠. 그죠?
자, 즉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기업의 자금 흐름과 관련하여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이 조달이에요. 운영 쓰는 거예요. 이에 관한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기업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재무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관리는 사실은 중견 기업 이상의 경우에서는 좀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러나 특히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투자회사, 투자관리회사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일반 회사보다도.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뭐 집을 융자한다거나 저축을 어떻게 한다거나 뭐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재무관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재무관리에 대해서 한 사례를 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자, 제품 생산 과정과 재무사 결정, 요거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회사의 경우에 한 예를 들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자두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려고 우선 공장을 짓거나 공장의 기계 설비를 준비해야 되겠죠. 거기 또 필요한 생산직 인원이라든가 관리직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준비가 돼도 각종 재료를 사다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겠죠. 우유, 설탕, 자주 등 원재료에 관련되는 것을 또 구입하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기계가 그냥 돌아갑니까? 기계 장치가 설치가 돼서 여기에 생산 인력들이 투입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면서 자금이 이제 회수되겠는데, 자,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 여기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에서 회사 자금이나 주주들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이걸 증자하는 경우라 그러죠.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채권자, 회사채를 발행해서 남한테 빚을 얻는 거예요, 소위.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요소의 투입. 그래서 자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의 어떤 적절히 배분해서 쓰는 경우를 우리가 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개략적으로 보면은 재무 의사 결정과 자금의 흐름. 자,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에 돈을 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국 자금 조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금 조달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죠? 증자를 한다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다거나 또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해서 돈을 만들어지면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는 뭐 투자 결정과 혼합 자금 조달이 혼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이고 많은 사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자, 재무 관리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 결정이 투자 결정. 아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어떤 투자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자금을 어느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계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단기성 자산이에요. 현금이라든가 매출채권,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채권의 대표는 예상매출금이라든가 뭐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죠. 받으러음 뭐 이런 것들, 또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자산이고요. 장기성 자산은 이제 일종의 투자 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 또는 그 주식이나 회사채 장기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자본 조달 결정,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인데,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서 대변의 윗부분을 우리가 부채라고 그러고 밑에를 자본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다른 용어로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건 내 돈이고 이건 남의 돈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자본 조달 결정이에요. 혼합 의사 결정은 투자와 조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업을 M&A 했을 때 어떤 기업을 샀는데 거기에 또 막대한 뭐 예금 자산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부동산 또는 증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재무관리의 목표.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 기업 가치를 극대화 또는 주주부의 극대화인데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주주부의 극대화로 꼭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배주주와 단순 투자자 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배주는 기업 가치 극대화에 더 목적을 두고 있고 단순 투자자는 그러니까 이익의 극대화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극대화를 우리가 보통 설정하고 기업을 운영했었는데 요 이익 극대화가 요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즉 이익 개념이 불명확하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인지 순이익이나 주당이익 등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 또 여러분들 회계학 배우지만 회계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이익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적 가치만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좀 쉬었다 하죠.